네, 시청자 여러분, 안전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뉴스 특보입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어젯밤 11시쯤 전남 목포 부근으로 상륙했습니다. 이후 태풍의 중심은 전북 전주를 지나서요. 대전 방향으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쯤엔 강릉 앞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각 5시 정각인데요. 막 지나고 있는데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먼저 태풍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속도가 비교적 빨라진 솔릭입니다. 지금 시각 전주 부근을 지나면서 충북 지역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중급 강도의 소형 태풍의 모습으로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24m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기도 소형으로 작아졌고 최대 풍속도 해상을 이동할 때보단 줄어들었지만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요. 곳곳에 시간당 30mm 이상 거세게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또 비도 상당하지만 바람 때문에 피해가 크죠. 지금도 해안 지역을 따라서 초속 35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25m 정도까지 불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수량은 강원 영동 지역에서 최대 300mm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 지방에 30에서 80mm 정도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엔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목포에 상륙해서 내륙을 관통 중인 태풍 솔릭은 잠시 뒤 충청권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영재 기자, 현재 대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보다 빗줄기가 굵어지긴 했지만 아직 태풍의 영향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도 아직 잔잔한 상태인데요. 현재 대전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11.6mm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비가 순간적으로 많이 오다 보면은 제가 있는 이 갑천이 금세 불어나기 때문에 대전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태풍 솔릭은 오늘 새벽 6시쯤 대전 지역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 얼마나 비가 더 내리고 또 바람은 얼마나 더 세질까요?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대전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고 순간 풍속은 초속 10.9m인데요. 태풍이 지나면서 이 바람도 15에서 30m의 속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새벽 3시를 기해서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대전 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휴업에 들어갔고 중고등학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세종과 충북은 모든 학교가 오늘부터 휴업에 들어갑니다. 네, 지금 솔릭은 전주를 지나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북과 대전, 세종시는 모두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듭니다. 솔릭은 오늘 오전 중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아래쪽인 옥천과 영동, 충북 남부 지역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9시쯤에는 충북 충주 동쪽 약 30km 부근 육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변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 네, 다음 장소는 정부 부처가 모여있는 중부의 세종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황인데 금남교 아래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박준우 기자, 현재 세종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세종시도 태풍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람이 조금씩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전 3시 반 기준으로 초속 4.7m의 북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6시를 지나면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빗줄기는 강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전만 해도 강우량이 시간당 8.5mm를 보였는데 현재는 시간당 1에서 4mm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고요. 또 태풍이 세종시 주변을 지나가는 시점, 강풍에 대비해야 할 텐데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죠?
예, 태풍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면서 당초 예상 시각인 6시보다 조금 늦춰졌습니다. 대전을 한 6시쯤 통과를 하고 세종은 6시 반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어제 오전 1시부터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비상 근무 체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종 지역 모든 학교가 쉴 예정입니다. 세종 전 지역에 공사 현장이 많기 때문에 타워 크레인이 쓰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에서 JTBC 박준호입니다. 네, 계속해서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 연결해 보겠습니다. 충북이죠. 충주에 나가 있는 윤두열 기자 연결합니다. 네, 윤두열 기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잠잠한 것 같기는 한데 좀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내륙으로 상륙하면서 세력이 많이 약해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충주 시내를 관통해서 남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달천변에 나와 있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이 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금 통제가 되고 있지만 우려했던 것만큼 강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곳 충주는 현재 5mm, 그리고 청주가 9mm, 그리고 태풍이 바로 관통하는 충북 영동이 가장 많은 24mm의 비가 왔습니다. 또 바람도 그다지 세게 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충북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들어온 피해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네, 태풍의 경로가 조금씩 바뀌어왔기 때문에 예상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충북에는 언제쯤 지날 것 같습니까? 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 9시에 이곳 충주를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빨라졌고 또 동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따라서 충북 오전 6시쯤에 보은을 지나서 오전 9시쯤에 이 충북 단양을 지날 것으로 조금 전에 예보가 됐습니다. 이때가 바로 서울과 가장 가깝게 통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력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6년 만에 내륙을 관통하는 태풍이니만큼 태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산간지방 중심으로는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지형에 따라서 강풍을 동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력이 약해졌다고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네, 태풍의 중심이 곧 통과할 지역들을 연결해서 현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짚어보고요. 또 이후 다른 지역들도 연결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윤원태 전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장 그리고 이재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기자, 현재 태풍의 위치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19호 태풍 쏠릭은 어젯밤 11시에 목포 남쪽 약 20km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네. 어제 시속 4km로 이동하면서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하게 느리게 움직였었는데 상륙한 이후에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재는 시속 30km 정도로 다소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3시에 전북 전주 부근을 지났고 네. 지금은 전라북도 북동 지역, 진안과 무주 등 이 북동 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놓인 전라북도의 지리산 뱀사골에서는 시간당 15mm의 비가 내리는 등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고 또 새만금 등 서해안 지역에는 초속 2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윤두열 기자 연결 때 단양 쪽을 지나갈 때 서울과 가장 가깝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현재 예상 이동 경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쏠릭은 오전 6시나 7시 그 사이에 대전 부근을 지나고 네. 또 오전 9시에는 충북 충주 부근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강원도 강릉 앞바다를 지나서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가장 근접하는 시점은 오늘 오전 9시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윤 센터장님.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의 걸음 속도와 비슷한 느린 태풍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왔었는데 내륙으로 진입하면서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태풍의 이동 속도라든지 방향은 네. 주변의 기압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태풍이 어느 정도 빠르게 이동한다든지 느리게 이동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변의 고기압이나 저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번 네. 쏠릭의
이동 방향을 보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주변 기압계를 태풍을 이끌어주는 지항류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항류가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약해지다 보니까 태풍이 이동을 하지 못하고 거의 걸음마 수준인 4km, 이동 속도가 시속 4km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항류가 약해진 데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일부에서는 제20호 태풍 시마론이죠. 지금 일본에 있는데 그것의 영향은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19호 태풍 솔릭의 이동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이다.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오른쪽에 20호 태풍 시마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호 태풍 시마론과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솔릭이 세 개가 영향을 상호 작용을 하면서 솔릭의 태풍의 이동 속도라든지 방향이 틀어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이재승 기자, 이번에 태풍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동북아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하나는 한국. 또 전 세계에 지금 태풍이라고 볼 만한 게 3개 정도밖에 없어요. 하와이 쪽에 하나 있고요. 그런데 2개나 이렇게 동북아 지역에 있고 또 2개가 동시에 오는 것. 이례적인 것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태풍이 원래 올라오면서 세력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한반도 주변의 그 해수면 온도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태풍의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장기간 한반도 주변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우리 윤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태풍 솔릭과 시마론 이 두 사이의 관계가 보통 1000km 이내로 좁혀지게 된다면 이게 좀 후저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일단 그 시마론과 이 솔릭은 간섭 효과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을 볼 때 완전히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이 일본을 지금 지나고 있는 시마론이 계속해서 자극을 하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수축시켰다가 확장시켰다 하는 그런 영향을 하면서 이 솔릭의 진로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준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에도요 태풍 덴빈이 볼라벤에 밀리면서 이 후저라 효과로 불규칙한 그런 이동을 보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예상 경로와 관련해서 센터장님 좀 더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재승 기자도 좀 복합적인 영향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좀 더 짚어본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태풍 솔릭이 북상을 하면 서해안을 통해서 북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지항류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지항류가 약해지다 보니까 태풍이 제자리 걸음을 목포 서쪽 해상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태풍 솔릭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지항류가 약해지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북동쪽으로 전향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여튼간에 이렇게 진로가 시시각각 변화하다 보니까 네티즌들은 또 일본 기상청 예보가 또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재승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상청의 그 태풍 예보 자체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경향이 있죠. 애초에는 남해안, 전남 여수 부근에 상륙한다라고 했다가 또 전남 목포로 수정을 했고요. 또 이후에는 충남 서해안, 보령, 서산 이런 지역에 상륙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 경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결국 태풍 솔릭은 어젯밤 11시에 전남 목포로 상륙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서 태풍의 예상 경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뀌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일본 기상청은 지난 22일부터 전북 군산 쪽에 상륙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그 태풍 경로를 볼 때, 솔릭의 경로를 볼 때 그 최근 예보만 놓고 보면 일본 기상청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요. 다만 그 최근 2년간 우리나라와 일본 상륙 지점의 태풍 상륙 지점의 통계를 보면 하루 전 예보는 일본이 정확하고요. 또 태풍이 오기 전, 상륙하기 한 나흘 전 정도, 그 정도의 예보는 우리나라가 좀 정확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차이는 미미한데 그 상륙 그 지점의 그 거리는 수 킬로미터 정도 이런 차이가 나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차이는 미미합니다만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윤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에
기상청에 계셨으니까요. 좀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고충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번 태풍을 예를 들어 가지고 본다면 태풍의 반경이 340km가 넘는 중형 태풍이었어요. 그 중형 태풍 340km가 넘는 중형 커다란 태풍이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그 군산이나 영광이나 아니면 해남 쪽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상륙 지점에 그 수킬로미터의 차이를 따진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태풍을 이렇게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보통 일본과 미국 그리고 한국 기상청을 예보를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보면은 물론 이제 그 3일 전의 예보와 1일 전의 예보를 통계를 내놓고 보면 미미한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태풍에 대한 예보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상청의 태풍 예보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태풍에 대한 예보는 우리나라 기상청이 가장 잘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태풍의 진로는 그렇고요. 또 이제 강도라든가 반경, 영향권에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뭐 오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상륙 이후에 태풍의 크기라든가 이 강도가 굉장히 약해졌는데 일단 이재승 기자 현재 위력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쏠릭이 그 서해상으로 진출했을 때는 그 강한 강도의 중형 크기의 그런 태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11시에 상륙한 뒤에 강도는 이 중으로 그리고 크기는 소형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강풍 반경이 대략 260km 정도가 되는데요. 지난 2010년 9월 한반도에 상륙해 수도권에 영향을 줬던 태풍 곰파스도 이 상륙할 때는 강도 중급의 소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지금 조금 낮아졌다고 하지만 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 곰파스 같은 경우는 한반도를 통과할 때 대략 4시간 정도에 통과를 했는데 쏠릭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르지 않은 그런 태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12시간 정도 한반도 통과 시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를 전후해서 강릉 앞바다로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어젯밤 11시에 상륙해서 대략 12시간 정도를 우리나라 한반도에 머물면서 좀 더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그런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화면의 모습은 지금 피해 상황인데 이번 태풍은 아니고요. 과거의 태풍 피해 상황을 좀 곰파스죠. 좀 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상륙하면서 위력이 많이 약해졌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 태풍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해상으로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거든요. 보통 그렇죠. 해상에 해수 온도가 27도씨 이상이 되면 가장 적절한 에너지를 태풍이 공급받을 수 있는 온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해안의 현재 해수 온도를 보면은 남해안 추자도 근방이라든지 27.6도에서 27도에서 28도 가량의 그러한 해수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태풍이 이러한 서해안을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공급받다가 이번에 해남 쪽으로 이렇게 이제 육상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 에너지 공급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12시간 가량 이제 머무르게 되니까 그러면서 에너지 공급이 끊기게 되니까 그 태풍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소멸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를 통과를 해서 태풍 쏠릭 우리나라를 통과를 해서 강릉 쪽으로 빠져나가는 시간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늦게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 강릉 쪽으로 빠져나가는 시간을 12시경 오전 11시경에서 12시경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빨라졌죠. 그래서 빨리 소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히 이번 태풍은 높은 강수량, 그것보다는 이제 강풍, 이거를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제주에서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 4시 25분에 그 제주 진달래 밭에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2m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죠. 원래 역대 최고 기록은 이제 2003년 매미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제주였는데 제주 고산 지역에 초속 60m 최대 순간 풍속이 60m를 기록했었는데 그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또 이 제주에서는 이 때문에 하도 이 바람이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비가 보통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가로로 비가 내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또 제주 정방폭포에서는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솟구치는 그런 모습들, 영상들이 그렇습니다. 영상들이 공개가 되면 사람들이 태풍의 위력을 실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쏠릭이 어느 정도 강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한반도를 통과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앞서 얘기가 되고 있듯이 일단 상륙한 이후에는 이 정도 제주를 통과할 때보다는 강도가 확실히 약해졌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통과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피해 우려가 크고요. 또 강풍뿐만 아니라 또 올해 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비도 그만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강풍 그리고 또 호우에 대한 그런 피해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시속 개념을 쓰다 보니까 초속 뭐 62m 하면 사실 감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 킬로미터 시속 몇 킬로미터인지 환산을 해보니까 200이 넘더라고요. 230 뭐 2km 정도 시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좀 가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직접 이 바람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험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이재승 기자는. 그렇습니다. 방금 초속 60m까지는 제가 체험을 못 해봤고 초속 30m 정도의 비바람을 한번 체험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 상황은 정말 그 우산을 펴도요. 우산이 뭐 꺾여버리는 그런 정도였고. 과거 영상 옆에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몸을 가누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 초속 30m면은 이 시속으로 바꾸면은 대략 한 108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얼굴을 그 창문 밖으로 내밀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에서 맞바람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태풍 쏠릭의 중심 부근에서는 현재 방금 나온 그 자료로 볼 때는 초속 한 24m 정도의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속 30m는 조금 못 미치지만 24m 정도만 돼도 정말 엄청난 그런 바람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보포트의 풍력 계급을 한번 봐도요. 초속 24m 정도가 되면 파고는 7m 정도로 일고 또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제가 경험했던 초속 30m 이 정도의 바람이면 건물 등의 그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뭐 성인 남성들도 이렇게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한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21km, 초속 21m 정도로 지금 초속 24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속으로는 대략 86km 정도의 그런 바람이 태풍 쏠릭의 중심 부근에서 불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이제 제주를 한라산을 지날 당시에는 이제 62m까지 초속이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좀 여전히 안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태풍이 지나가는 오른쪽 면이 바람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이거는 센터장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태풍은 보통 일상 이제 북반구 북서태평양 북위 15도 부근에서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북상을 하거든요.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항상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태풍이 북상을 하면은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회전을 하게 되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북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기압은 그 북태평양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태풍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근접하게 되면은 하나는 왼쪽으로 돌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톱니바퀴 모양. 네, 그렇죠. 그러면서 북진을 하게 되니까는 태풍의 오른쪽은 유연반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진행 방향하고 주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의 세기가 훨씬 더 강해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왼편, 태풍의 왼편보다도 오른쪽이 바람이 더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오른편, 태풍의 오른편 쪽을 유연반원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리상 일단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람 세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아까 초속 62m 그때 기상청에서도 이 관측 장비가 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한때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 기상청에 계셨으니까요. 이렇게 처음에는 일단 그렇게 보는 게 그때 상황에서는 맞는 거였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태풍 통계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태풍 통계를 보면 순간 최대 풍속이라 그러는데요. 그 태풍 매미가 그동안의 순간 최대 풍속이 역대 최고 강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번 태풍 솔릭 같은 경우로 보면 제주도 진달래밭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62m, 초속 62m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갖다가 기계 오작동이라기보다는 네. 태풍의 세기를 보게 되면은 2000년대 이후로 굉장히 점점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 최대 풍속이 아마 초속 62m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가서 향후에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통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마 역대 순간 최대 풍속이 가장 강한 태풍으로 아마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그다음에 현장을 좀 연결해 볼 텐데 일단 바람의 세기에 따른 피해 정도 이것을 또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재승 기자가 준비했죠? 네. 아까 잠깐 소개를 했었지만 그 보퍼트의 이제 풍력 계급이 있습니다. 이 보퍼트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의 해군 제독인데 항해를 하면서 이 바람의 어떤 피해 정도를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이 풍력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일단은 그 크게 1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초속 17m 이상일 때 이제 우리가 태풍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 계급으로는 8단계 정도가 되는데요. 8단계일 때는 기본적으로 잔가지가 꺾이고 걷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후에 그 초속 한 30m 정도 그러니까 시속으로 108km 정도의 그런 바람이 불게 되면 나무가 쓰러지고요. 건물 등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제가 그 태풍 곰파스가 수도권에 그 상륙했을 때 그 당시를 한번 기억을 해보면 인천 문학구장에 그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초속 그때 그 당시 수도권에 초속 30m에서 초속 40m 이 정도의 그런 강풍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학구장에 지붕이 날아가고 또 가로수가 쓰러지고 신호등이 떨어지고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태풍의 어떤 30m 정도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바람이라 볼 수도 있는데 그 정도가 되면 피해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어젯밤에 태풍 솔릭이 목포로 상륙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전북 전주로 향했습니다. 이 태풍이요. 그리고 또 이동 길목에 전주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신우 기자, 현재 전주 쪽 상황은 어떤지 얘기해 주실까요? 네, 1시간 전 새벽 4시 태풍의 중심을 맞았던 전주는 현재 비는 내리지 않고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당초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됐는데 태풍이 상륙하면서 세력이 약화된 게 느껴집니다. 전주는 40mm의 비가 내렸고요. 전북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을 꼽아보면 새벽 3시 기준입니다. 지리산 뱀사골은 152mm, 임실강진 123.5mm, 고창 110.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피해 상황이 집계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피해 상황은 좀 어떤지도 좀 계속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이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있었던 군산과 서해안은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었고요. 임실 강진면은 시간당 32.5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주와 전북에 접수된 재산과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어제 전북 지역에선 278개 학교가 휴교를 했습니다. 네, 전주를 포함한 전북 지방은 과거에도 태풍 피해가 컸던 지역입니다. 아직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네, 전북 지역은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연이어 상륙하면서 1,0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태풍이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는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북 지역 산간 지역에는 앞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후 솔릭은 대전을 거쳐서 오전 9시 단양 그리고 11시 이후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JTBC 강신우입니다. 네, 태풍의 위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태풍이 상륙한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가 약해지고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풍의 반경이 200km가 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전역은 현재 태풍의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비를 잘 해야 하는 상황이죠. 앞서 태풍을 맞은 제주의 모습은 이번 태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또 가로수가 부러질 정도였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한 마트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합니다.
건물에 앙상한 몰골이 드러났고 보행자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안전띠가 쳐졌습니다. 20m가 넘는 대형 철제 간판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초속 40m 이상의 강풍을 지닌 태풍 솔릭은 이렇게 대형 구조물을 쓰러뜨릴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인근의 공사 현장은 철제 구조물이 휘어지고 거푸집까지 날아갔습니다. 서귀포항 인근 음식점의 유리 발코니는 바람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이국적인 자태를 뽐내던 야자수는 강풍에 꺾여 두동강 났습니다. 한라산을 넘어 북쪽으로 온 강풍은 제주 시내의 태양열 집광판을 망쳐놨고 전봇대까지 꺾었습니다. 태풍을 몇 번 겪어보긴 했는데 이렇게 심하게 와갖고 정전까지 길게 되고 자체적으로 발전기 틀어가지고 생선 살리고 있는. 이 밖에도 제주시에 위치한 별도봉 정수장 파이프가 파손돼 누수가 발생하는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네, 이에 따라 정부는 태풍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외부 일정을 취소했고요. 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았습니다. 정부는 24시간 긴급 복구반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가적 비상대비 체제 태세를 유지해서 총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미리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 예정됐던 규제개혁 관련 행사 참석도 취소했습니다. 각 부처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 주재로 에너지 공기업, 산업단지 관련 기관장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태풍 상륙이 예정된 지역에 정유화학시설, 발전소 등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원전이나 송배전망, 태양광시설 피해에 대비해 24시간 긴급 복구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도 전국 저수지 배수장의 가동 상태와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협을 통해 농민들에게 수확기가 가까워진 과일이나 채소는 태풍이 오기 전 수확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태풍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여객선과 어선 대피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각급 학교들은 어제 휴업이나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죠. 이곳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또 중학교가 휴업합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태풍이 스쳐 지나간 제주도는 어제 교육감 직권으로 도내 모든 학교에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휴업은 교직원은 학교에 나오고 학생들만 등교하지 않는 겁니다. 호남과 경남을 포함해 모두 1,942개 학교가 휴업했습니다. 충북에서는 599개 모든 학교가 어제 하루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충북은 교직원도 모두 학교에 나오지 않는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세종과 강원은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모두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중학교까지 휴업하고 고등학교는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태풍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호남과 부산 등은 학교장 재량으로 상황에 따라 휴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태풍의 영향권에 든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등원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JTBC 뉴스 특보 현재 시각 5시 33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현재 태풍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세력은 또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어제 느릿느릿 해상을 이동하던 솔릭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속도가 비교적 빨라졌습니다. 지금 시각 전주 부근에서 충북 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크기도 소형으로 작아졌고 최대 풍속도 해상을 이동할 때보단 줄어들었지만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솔릭은 오늘 계속 북동진하다가 태풍은 일단 낮에는 모두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근길 비바람이 걱정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곳곳에 시간당 30mm 이상 거세게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비도 상당하지만 바람 때문에 피해가 큰데요. 아직까지는 내륙 쪽은 바람이 약한 편이지만 점점 태풍이 이동하면서 오늘 중부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25m 정도까지 불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 5에서 40mm 정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구조물 붕괴, 산사태, 침수 등 많은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태풍 관련 얘기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피해 상황이 가장 급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대비도 철저히 해야겠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 짚어주실까요? 네. 제주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도 지금 현재 인명 피해가 실종자 1명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는 실종자 1명, 부상 1명이 있고요. 또 이 태풍이 상륙했던 부근인데 해남과 그리고 영암에서 이재민 두 세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 상하수도 그 68곳과 또 8곳이 파손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주로 이제 이 제주도 지역에서 많이 이런 그 사건이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어제는 항공편 같은 경우도 어제 하루에만 551편이 결항이 됐습니다. 무더기 결항이 오늘도 이어질 그런 전망인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그 상황을 볼 때 어젯밤 11시에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를 보면 항공기는 15개 공항에서 787편이 현재 결항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고요. 또 이 밖에 뭐 다목적 댐이라든가 또 도로 이런 곳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재민들 아까 두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자체에서 마련해주거나 공공기관 내지는 정부에서 마련해준 적절한 장소에 지금 현재 이 두 세대는 마을회관에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네, 상륙 이후에 태풍의 위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여전히 정부는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어제부터 행정안전부가 이제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비상 1단계를 2단계로 격상을 했죠. 위기 경보도 최고 단계인 그 심각, 그래서 심각 단계로 상향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 과학기술통신부와 국방부 등 여러 가지 그 정부 부처 또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추가로 현재 합동 근무에 참가를 하고 비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권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들은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역, 또 서울 특히 그렇고 휴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 있는 이런 학교들이 이제 대부분 휴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그 태풍이 강타한 제주도 9개 학교와 또 오늘 이제 어제 밤에 또 태풍이 상륙했던 전북 62개 학교 같은 경우는 휴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휴업 명령을 내렸는데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전면 휴업을 명령을 내렸고 고등학교만 이제 강제 휴업 조치는 하지 않지만 가급적 휴업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도 그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휴교 조치하라는 그런 공문이 나왔는데요. 태풍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이제 일단 오늘 오전까지가 이 태풍이 피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 휴업 또는 단축 수업을 하는 학교도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역대 태풍 피해 사례 이것들을 이번 그러니까 솔릭 태풍이 오기 전부터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릭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상륙하면서 많이 약해져서 예상보다는 다행입니다만 예상보다는 피해가 현재까지는 별로 집계가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계속 이랬으면 좋겠고 또 다행인 상황이긴 한데 자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역대 태풍 피해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역대 일단 재산 피해로 보면은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태풍이 2002년도 8월에 발생을 했던 그 태풍 루사입니다. 태풍 루사가 5조 1,47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고요. 이 일을 보면 2003년 9월에 발생한 태풍 메이미로 메이미가 되겠는데요. 재산 피해가 4조 2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그리고 볼라벤과 덴빈이 6,365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혔고요. 그다음에 제니스가 5위를 기록을 해서 4,500억 원대의 피해를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태풍 볼라벤하고 덴빈은
이례적으로 2012년에 두 개가 태풍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15호 태풍이 볼라벤이 덴빈 14호 태풍을 이끌어주면서 이렇게 네. 피해가 발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피해액들은 상당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뭐 피해액을 화면으로 잠시 보여드렸는데 조 단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4조, 5조. 네, 그렇습니다. 이런 피해액이 그런데 복구 비용까지 포함은 전부 다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단지 태풍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입니다. 집계가. 예. 그럼 복구 비용은 따로 이렇게 집계가 따로 됩니다. 그럼 뭐 복구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뭐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솔릭을 비교하면서 과거에 이제 태풍이었죠. 2010년 곤파스와 비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곤파스 당시에 이제 수도권을 좀 관통을 하기도 했고 이번에 이 남쪽으로 좀 치우치긴 했습니다만 경로가 수정이 돼서 그런데 당초에는 이제 수도권을 어느 정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많이 비교를 했었는데 곤파스 때는 어땠습니까? 이번 태풍 19호 태풍 솔릭이 이제 서해안으로 이렇게 북상을 하게 되면서 2010년도에 태풍 곤파스하고 비교를 초창기에 많이 했었습니다. 태풍 곤파스는 물론 강화도로 진입을 해서 수도권을 통과를 했었는데요. 곤파스하고 솔릭하고 비교를 해보면 곤파스는 소형 태풍이었습니다. 태풍 반경이 180km 정도 되는 소형 태풍이었고 이번 태풍 솔릭은 이보다 훨씬 큰 태풍 반경이 초창기에는 340km 정도에 이르는 중형 태풍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태풍 곤파스는 수도권을 통과할 때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단지 4시간 정도를 육지에서 체류를 하고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솔릭은 체류 시간이 11시간에서 목포 해남 부근에서 상륙을 해서 강릉 쪽으로 빠져나가는 시간을 합쳐보면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머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솔릭으로 인한 그때 당시 곤파스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약 7천억 정도가 돼서 1,700억 정도가 됐었는데요. 이보다 훨씬 큰 중형 태풍인 솔릭이 12시간가량 우리나라에 체류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태풍 관련 얘기를 전문가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현장을 좀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수도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솔릭이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곳은 경기 동남부 지역입니다. 여긴 농가가 많아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이천 호범면의 하우스 농가에 나가 있는 김민관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실까요? 예, 태풍특보가 내려진 이곳 이천은 오전 5시부터 바람이 조금씩 거세지더니 지금은 초속 10m에 이르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빈틈을 제대로 메우지 않은 비닐하우스는 강한 바람에 위태롭게 이렇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자정부터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던 빗방울도 조금씩 굵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강한 비바람에 토사물이 하우스 안쪽으로 밀려들게 되면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상황으로도 좀 보이는데 그렇다면 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죠? 예, 우선 수확 가능한 채소는 농민들이 미리 걷어들여 놓았고 이렇게 강한 바람을 대비해 하우스는 말뚝을 박아 고정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예, 소방당국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농경지와 하천 등 피해 예상 지역을 미리 점검을 했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비상 경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에서 JTBC 김민관입니다. 네, 다른 지역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죠. 현재 대전 근처를 지나고 있는 태풍 솔릭, 약 4시간 뒤면 강원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태풍이 지나는 길목인 강원도 원주에 취재기자 이곳에도 나가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 지금 나가 있는 원주, 현재 상황은 좀 고요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강원도 원주의 원주천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 아래를 보면 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에 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둔치에는 지금 넓은 주차장이 보이는데요. 원래 이곳 주차장에서는 매일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농민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 사고 파는 새벽 시장이 열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텅 빈 모습입니다. 이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할 것을 우려해서 원주시가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엔 지금도 그대로 세워져 있는 차량들이 상당수입니다. 이 하천이 쉽게 넘치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화면으로 보니까
강수량이 뭐 물론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된 차량들은 좀 이동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군요. 네, 태풍의 진로와 속도가 계속 바뀌면서 강원 지역에도 예상보다 일찍 태풍이 도착할 것으로 현재로선 일단 그렇게 봐야겠죠. 네, 이곳 원주에는 새벽 1시가 넘어서 비가 시작됐고 지금은 이렇게 빗방울이 상당히 굵어졌습니다. 이 나뭇가지와 깃발이 심하게 휘날릴 정도로 바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강원도는 오늘 정오나 돼야 태풍이 도착할 것으로 예보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의 어젯밤 10시 발표에서부터 이 태풍 도착 시간이 3시간 가까이 당겨졌습니다. 태풍 솔릭은 잠시 후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원주와 영월 사이를 통해 강원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선을 지나서 정오가 되기 전에 강릉 남쪽을 거쳐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면 뭐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고 또 태풍 소식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태풍 소식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 일단 태풍의 경로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직접적인 영향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네, 태풍 솔릭은 내륙을 지나면서 세력이 계속 약해졌습니다. 이 강도가 약으로 바뀌었고 크기도 소형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비바람이 강해서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상청은 강원 영서를 포함해 중부 지역에 오늘 30에서 80mm 강수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영동 지역은 이보다 많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바람도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가 넘는 만큼 안전사고나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네, 태풍 솔릭은 뭐 지금은 내륙에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중으로 한반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마지막 길목이죠. 강원도 강릉. 이것도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영 기자,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바람도 거세지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지금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등대가 있는 약간의 좀 언덕배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위쪽에 올라와서 보니 아래쪽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높은 파도가 해안 도로 위를 쉴 새 없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또한 거친 파도가 방파제와 부딪혀 생기는 이 하얀 포말만 봐도 얼마나 이 파도가 거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파도는 점차 거세지고 있고요.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예상 이동 경로와 시간이 뭐 시시각각 변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예측되는 것은 오늘 정오쯤 그때쯤에는 강릉을 지나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현재로서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시간이 좀 더 앞당겨졌는데요.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에 이 태풍 솔릭이 강원도 강릉을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어젯밤 10시쯤 강원도 강릉에 도착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파도가 이처럼 높지 않았고 또한 빗줄기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정도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도도 점차 거세지고 있고요. 바람도 빗방울도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새벽 1시를 기점으로 동해 중부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 해상에는 4에서 7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네, 바람도 바람이지만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머금고 있는 수증기와 또한 지형적인 영향도 더해져서요. 강원 영동 지역은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지역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여름 휴가로 이 지역을 찾으신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 뭐 당연히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양양에서 제주와 그리고 김해를 오가는 항공편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또한 강릉과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로 오가는 여객선도 모두 결항됐습니다. 또한 지금 강릉 주문진항 인근에는 어선 70여 척이 모두 정박해 있고요. 그리고
태풍이 올라오는 시간과 그리고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 겹칠 것으로 예상돼서 오늘 강원도 지역의 모든 학교는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게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내륙을 빠져나갈 것이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중심 부분이 태풍의 중심 부분이 빠져나간다는 것이지 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많은 비와 그리고 거센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이 지나간 이후 갑작스러운 기압골 변화로 너울성 파도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주문진항에서 JTBC 박소윤입니다. 네, 태풍 쏠리기 점점 가까워지면서 가정집에서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창이 깨지지 않게 하려면 창틀과 창문 사이에 틈이 없도록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흔들림을 막는 것이죠.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을. 그 부분 꼼꼼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밖에 집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신아람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강풍을 동반한 태풍은 아파트나 건물 유리창까지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유리 파손을 막기 위해 테이프를 X자 형태로 붙이거나 물을 뿌린 뒤 신문지를 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행동 요령에 따르면 테이프나 신문 자체로는 파손을 막는 효과가 거의 없고 유리가 깨졌을 때 파편이 튀지 않게 도울 뿐입니다. 이렇게 창문과 창틀 틈새를 함께 막아서 유리창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창틀과 창을 나사등으로 고정하면 초속 50m의 강풍을 견디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건물 밖 에어컨 실외기가 제대로 고정돼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실외기가 떨어질까 봐 그게 걱정돼서 태풍 올 때는 집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베란다에 놓아둔 화분 등이 날아가면 흉기로 변할 수 있는 만큼 실내로 옮겨놔야 합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이어서 태풍 정보 전해드립니다. 어제 느릿느릿 해상을 이동하던 쏠릭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속도가 비교적 빨라졌습니다. 지금 시각 전주를 지나서 충북 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크기도 소형으로 작아졌고 최대 풍속도 해상을 이동할 때보단 줄어들었지만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쏠릭은 오늘 계속 북동진하다가 태풍은 강릉 지역을 지나서 모두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근길 비바람이 걱정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전남 지역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곳곳에 시간당 30mm 이상 거세게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비도 상당하지만 바람 때문에 피해가 큰데요. 아직까지는 내륙 쪽은 바람이 약한 편이지만 점점 태풍이 이동하면서 오늘 중부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25m 정도까지 불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3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여러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JTBC 뉴스 특보 현재 시각 5시 52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좀 더 태풍 관련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풍 피해 상황, 대피 요령을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잠시 좀 짚어봤고 그다음에 태풍이 어느 정도 지나간 지역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또 다른 대처 방법이 좀 필요하겠죠. 이재승 기자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으면 이제 시군구청 등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냥 놓아두고 누군가 고치겠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신고를 해야 되겠고요. 또 전기나 가스 수도 시설이 파손이 됐을 때는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 연락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사유 시설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하기 전에 또 보수를 한 후에 그 증거 사진을 남겨두는 게 사진을 찍어두는 게 나중에 어떤 보상을 받을 때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또 속보로 하나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9가구 30여 명이 대피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주거지의 그 석축 붕괴 우려 때문에 그 가평에서는 4가구, 파주에서는 3가구, 그리고 양평에서 1가구, 안양에서 1가구 그렇게 총 30명이 현재 그 마을 회관이나 친척집에 임시 대피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지나간 지역이라도 2차 피해가 없도록 그 부분은 철저하게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정리를 할 때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끝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풍의 예상 진로 또 현재 위치 이거는 센터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네, 태풍의 예상 진로는 지금 이제 목포 해남 쪽으로 이렇게 상륙을 해가지고 11시경, 11시에서 12시경 강릉 지역으로 태풍이 동해안으로 이렇게 진출을 할 것으로, 그러면서 태풍이 약화되면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태풍이 약화 단계에 든다고 해서 태풍의 유력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태풍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태풍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요. 태풍 하나의 유력은 에너지를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폭의 1만 배 가량의 유력을 가지고 있는 게 태풍 하나의 유력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이렇게 약화 단계에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그 피해를 줄이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JTBC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JTBC 뉴스 아침엔 태풍 특보 체제로 진행되니까요. 계속해서 태풍 관련 소식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